즐거운 수학선양 장아찌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수학 2 공부 시간입니다. 수학 2는 주로 이제 미분하고 적분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미분의 좀 사전 개념으로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무튼 수학 2는 또 새로운 과목이기도 하고 미분이랑 적분 이런 게 들어있어서 이제 수학에 좀 깊이 있고 좀 새로운 또 심오하기도 한 그런 단원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 극한과 연속이라는 그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 함수의 극한, 수렴, 발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 수렴, 발산. 자, 먼저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렴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또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제 수렴이라는 단어는 좀 사회생활에서도 라디오 TV 방송 같은 데서도 가끔 수렴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렴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은다 그런 거죠. 어떤 한 곳으로 모은다 이런 개념이 수학에서도 그런 용어가 좀 사용됩니다. 자, 함수의 극한, 수렴. 자, 함수의 극한이란 건 뭐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l이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자, 어떤 x값이 a라는 지점을 향해서 계속 다가갈 때 그 말이에요. 다가갈 때 그때 y값, 즉 함수값이 어떤 l이라는 값에 다가갈 때 그 말이에요. 그럴 때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하고 그 말이에요. 수렴이라는 말. 자, 이때 l을 함수 fx에 x는 a 지점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 이렇게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자, fx가 있는데 x가 a로 간다 그 말을 x 화살표 a라고 씁니다. x가 a 쪽으로 다가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리미트, 자, lim, 영어 알파벳 lim입니다. 자, 리미트라고 하는데 극한 그런 뜻이죠. 리미트, 극한. 아무튼 리미트 fx,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읽습니다. 자, 리미트 fx, x가 a로 갈 때 이 값은 l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말을 기호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리미트라는 새로운 기호가 등장했어요. lim, 자, 리미트라고 읽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말을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자, x가 a로 갈 때 fx는 l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 이때 fx가 만약에 상수함수이면 그 말이에요. fx가 상수함수이면 l은 c이다. 자, fx가 상수함수라면 어느 지점에서든 그냥 값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l은 c랑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덜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 수렴인데 어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x값 a 지점이라고 했을 때, a 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 x값이 이제 여기서 a 쪽으로 쭉 다가올 때 그 말이에요. 자, a 쪽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a보다 큰 수 쪽에서 a 쪽으로 올 수도 있고 a보다 작은 수에서 a 쪽으로 올 수도 있죠. 양쪽 방향의 화살표 그림이 있고요. 자, 그럴 때, 자,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합시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a를 향해서 만약에 x값이 내려온다면 그때 y값은 이쪽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와서 l 쪽으로 다가가는 거지. l 쪽으로 다가간다. 만약에 a의 왼쪽에서 올 때도 왼쪽에서 온다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따라서 그래프 따라서 오는데 그래프 y값이 l 쪽으로 다가가는 거지. 자, 이럴 때 그 말. x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a 쪽으로 다가갈 때 그 말이야. x값이. 그때 y값, fx 값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올라가는데 결국은 l이라는 값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지. 이럴 때 그 말이야. 이럴 때 리미트 fx,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은 수렴값은 l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상수함수일 때는 a로 이렇게 양쪽에서 올 때 그 말이죠. a를 향해서 갈 때 그때 y값은 상수함수라서 어디가 있든 그냥 똑같이 c죠. 그래서 c라고 한다 그 말. 자,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잠깐 보면 이럴 때 극한값은 l이다 그 말을 아까 이제 이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
fx가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은 l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거 만약에 상수함수라면 c라고 한다. 그 말이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다. 자, 그런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수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말. 자, fx에서 x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x값이 한없이 커진다. 또는 한없이 작아질 때 fx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x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한없이 커진다 그 말을 이런 기호로 씁니다. 자, 이 기호는 이제 무한대 기호라고 그래요. 팔자를 좀 옆으로 눕혀놓은 그림이죠. 끝없이 순환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무한대 기호라고 하고 인피니트 기호라고 하죠. 인피니트. 아무튼 리미트 fx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무한대 표현이고 이쪽은 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있는데, 자, 마이너스 무한대는 음수 쪽으로 무한히 큰 수, 자, 플러스 무한대는 양수 쪽으로 무한히 큰 수, 그 뜻이에요. 자, 우리 양수 쪽으로 무한히 큰 수, 음수 쪽으로 무한히 큰 수 그런 이야기인데, x 값이 양의 쪽으로 무한히 큰 수 쪽으로 갈 때 그때 fx 값이 l이라는 어떤 값에 다가갈 때는 l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극한값이. 만약에 그 녀석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또 이런 표현인데 뒤에 가서 그림으로 보기로 하고, 자, 이때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이런 것은 어떤 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다. 그죠?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다 그림에서 아까처럼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유리함수 그래프처럼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이쪽이 x값이 이 그래프에서 x값이 오른쪽으로 끝없이 갔을 때 그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무한히 큰 수 쪽으로 갔을 때, 그렇게 커질 때 x값이 그때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다가 0을 향해서 가는 거지. 이때는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0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fx가 있는데 x값이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히 커질 때 그때는 이 값은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이렇게 쭉 그래프가 내려가서 0을 향해서 막 가잖아요. 그렇다면 뭐 0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마이너스 쪽으로 무한히 간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무한히 가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프가 또 0을 향해서 오는 거지. y값이. 이때도 뭐 0을 향해서 간다.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말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fx값, 극한값은 0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때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어떤 표현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그런 말 있고, 세 번째 또 발산이란 말이 있어요. 이제 수렴이란 말 말고 발산이란 말인데, 발산은 또 무슨 말이냐? 자, 함수 fx에서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아까 처음이랑 비슷한 표현이죠. 그때 fx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면 fx는 발산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아까랑 비슷한 표현인데 x값이 a를 향해서 다가갈 때 fx값이 만약에 무한히 큰 수가 된다거나 또는 마이너스 쪽으로 무한히 큰 수가 된다거나, 이것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는 표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자,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 그림으로 보면, 자, 극한 발산인데 x가 이제 여기가 a라는 지점이 있다 합시다. 자, 그래프가 양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가 있다 해봐요. 자, 그리고 a라는 지점에 함수값은 없는데 그래프가 끝없이 올라가고 여기서도 끝없이 올라갈 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a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a를 향해서 다가오든 왼쪽에서 다가오든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자, a 지점에서 요 그래프가 끝없이 이렇게 무한히 커지는 거지 지금. 무한히 커진다 그 말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요. 요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음수 쪽으로 무한히 내려가는 거지 지금. 자, A 쪽에서 A 근처에서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이때는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때는 무한대라는 거라서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다른 것은 구체적인 극한값이 아니고 그냥 발산한다,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렇게 무한히 커진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진다. 이렇게 절대값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뭐 A로 갈 때 이런 말 되겠지, 이제. X가 A로 다가갈 때 fx 값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발산한다를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똑같은 이야기인데 함수 fx에서 x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질 때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뭐 무한히 커지거나 음의 무한대로 아주 작아질 때 그때 fx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면 fx는 발산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아까는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 자, 리미트 fx인데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어떤 a라는 구체적인 어떤 한 지점이 아니라 무한히 큰 지점으로 x값이 갈 때 그때 함수값이 만약에 뭐 양의 무한대로 커진다거나 또는 그때 음의 무한대로 좀 이렇게 작아진다거나 또 반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때 함수값이 무한대를 양의 무한대 쪽으로 간다거나 또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간다거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무한대니 마이너스 무한대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발산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수값이 아니죠. 자, 이건 발산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런 개념인데 그림으로 또 본다면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이차함수처럼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자, x값이 오른쪽으로 끝없이 가면 x값이 오른쪽으로 끝없이 가면 y값은 어떻게 돼요? 끝없이 올라가는 거지. 자, y값도 무한히 커지는 거지. 자, 그럴 때 x가 무한대로 커지면 fx값도 무한대로 커진다. 자, 반대쪽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역시 함수값은 또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이때 플러스 무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오른쪽 경우라면 양의 무한대로 갈 때라면 fx값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뜻이야. 음의 무한대 쪽으로 갈 때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더라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생긴 것은 양의 무한대로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은 끝없이 내려가는 거지. 끝없이 내려가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그때는 또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무튼 발산이라는 표현인데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커지거나 무한대로 작아지거나 이럴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 알겠죠? 자, 이제 함수의 극한 연습 문제. 아까 이제 그런 개념들을 실제로 이제 좀 더 그래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하자. 극한값 조사하기. 자, 여기 써져 있는 리미트 옆에 있는 것은 fx의 그래프식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걸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극한값을. 자, 3x 빼기 1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3x 빼기 1을 그려주면 되겠지. 자, 3x 빼기 1,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3x니까 대충 이렇게 기울기 3으로 이 녀석이 3x 빼기 1 그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요것에 x가 2로 다가갈 때 x가 2로 다가간다고 하면 x값이 2일 때 함수값을 좀 살짝 살펴봐야지. 자, 대충 그려놓고 2일 때는 함수값이 6 빼기 2가 5죠. 실은 5. 실은 여기다 높은 그래프인데 이렇게 높다 합시다. 아무튼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리미트 값 그 말이야. 자, 리미트 fx인데 이제 3x 빼기 1이고요. 여기에 x가 2로 갈 때 이렇게 부른 건데 이 값이 누구냐 이제 이런 뜻이야. 자, x가 2로 갈 때 x가 2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x값이 이렇게 오거나 또 왼쪽에서 이렇게 오거나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 그래프니까 함수값은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지. 5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값은 5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이것의 극한값은 5다. 알죠? 자, x 자체가 2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2를 향해서 끝없이 이렇게 다가간다. 다가간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끝없이 이쪽으로 다가갈 때 그때 y값은 5 쪽으로 다가간다. 5로 다가간다 그 말이에요. 5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5로 다가간다. 알겠죠? 그때 그 5를 극한값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실은 극한값이라는 게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값하고 같죠 지금이. 그런 상태다 어쨌든. 자,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다. 자, 이차함수가 있으면 또 이차함수 그래프를 또 그려줘야 되겠지. 자, 이차함수 그래프인데 자, 이차함수 그래프. 저기서 그래프를 또 이제 살짝 또 그려준 다음에 자, 저 지금 뭡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꼭지점의 좌표가 1컴마에 있어요. 1컴마니까 1 대입하면 3이죠.
자, 5하고 마이너스니까 3이지. 1,3이 꼭지점이야. 자, 1,3, 1,3 대충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가 꼭지점이고 y절편은 여기 4가 y절편이죠. 4를 지나고 뭐 이렇게 대충 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그래서 이제 전색의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x제곱 요것의 극한값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랬어요. 자, x가 마이너스 1쪽으로 다가가면 그만.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쪽 그만. 일단 마이너스 1의 함수값부터 살펴봐야죠.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올라가면은 대입하면 되겠지.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더해서 7입니다. 함수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7이에요. 여기 7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자체는 7인데 우리가 이제 x값이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1쪽으로 끝없이 다가온다거나 또는 오른쪽에서 끝없이 마이너스 1쪽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그 말이야. 이렇게 다가오거나 이렇게 다가올 때 그때 함수값은 누구를 향해서 가는가. 자, 마이너스 1쪽에서 다가온다 그 말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다가온다.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오른쪽 왼쪽에서. 그럴 때 이 값은 누구냐 그 말이야. 이렇게 다가가는 이 값은 요 값인 거지. 그래서 이 값은 7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은 7이다. 알겠죠?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은 7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 값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어떤 유리식 모양의 그래프. 자, 저런 것은 이제 우리가 식을 좀 분석해서 그려야 되는데, 자, 이런 건 뭡니까 이제 합차 모양이죠. 분자가 이렇게 분모는 이렇게 생겼고, 자, 그러면 분모가 이렇게 생겼으면 1일 때 함수값은 없는 거지. x가 1일 때 함수값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것을 이제 그린다면 그릴 때는 자,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 x 빼기 1 이 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약분되는 거지. 자,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1이 아닐 때만 본다면 1이 아닐 때는 약분되니까 x 더하기 1의 그래프랑 같아요. 그래서 y는 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가는 그래프야. y는 x 더하기 1. 자, 근데 1일 때는 없는 거니까 1일 때 함수값이 원래 2잖아요. 이렇게. 자, 1일 때 여기 함수값이 여기가 원래 2야. 2. 그런데 2인데 함수값 자체 1일 때 함수값이 없는 거지. 분모가 0이니까.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 없으니까 여기는 뻥 뚫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자, 1일 때 함수값은 없고 결국은 이거랑 이거 그 말이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여기는 함수값이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요 녀석이고 이것의 그래프인데 극한값이 이제 뭐야? x가 1로 갈 때잖아요. 자, x가 1로 갈 때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가올 때 막 그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리미트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x가 다가올 때 그래프는 이렇게 오는 거니까 요 값이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야? 이게 누구를 향해서 다가가냐 그 말이야. x값이 아니 y값이 2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지. 요 값을 향해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를 향해서 다가간다. 극한값이 2다. 왼쪽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 x값이 이렇게 y는 1쪽으로 다가올 때 y값도 이렇게 오니까 결국 이렇게 오니까 뭐야?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지. 여기를 향해서 간다 그 말이 2를 향해서 간다 그 말이야. 자, y값 2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도 이것의 극한값도 2를 향해서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극한값은 2다. 자, 4번은 상수함수죠. 자, 상수함수는 뭐야? 이렇게 생겼는데 y는 5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리고 x가 2로 갈 때, 자, 2로 갈 때야. x가 2일 때. 자, 여기 함수값은 5인데 2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든 왼쪽에서 다가오든 이 녀석에 이렇게 다가가는 그 y값은 그냥 이 녀석인 거지. 상수함수 그냥 요거 그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5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의 극한값은 5다. 자,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그냥 그 상수 자체가 극한값입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극한값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에 극한값도 알아보자.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그래프.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고요. 이것도 유리함수 모양이고, 무리함수 모양, 또 절대값이 들어있는 유리함수 모양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것에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서 알아보자. 이런 이제 그래프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라서
과거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배웠으니까 이런 것은 이제 대칭의 중심. 자, 대칭의 중심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값 1이죠. 그 다음에 x의 개수분의 y의 개수 1분의 2, 즉 2, 즉 1,2. 자, 그 녀석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내용에 따라서 그리면 되겠고 1,2. 자, 그 녀석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 되겠어요. 1,2. 대충 여기다가 하고 자, 이거 1,2.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에요. 대칭의 중심이다 그 말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열십자 형태로 딱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지나가는 점 하나만 딱 찍을 줄 알면 돼요. 지나가는 점은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0 같은 거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뭡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분의 0이니까 0이지. 그러면 x가 0일 때 y 값도 0이다 그 말은 0,0을 지나는 그래프예요. 자, 0,0을 지나니까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고 0,0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면 유리함수니까 유리함수는 쌍으로 있다겠죠. 자, 여기를 지난다 그 말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점근선이고 얘가 이쪽엔 또 이런 그래프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유리함수 이렇게 딱 그릴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예요. 자, 근데 이때 이것의 극한값이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말이에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말은 x값이 끝없이 여기서 왼쪽으로 갈 때 그 말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 끝없이 왼쪽으로 갈 때 y값은 누구를 향해서 가는가 그 말이야. 함수값. 자, 근데 이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점근선이죠. 점근선이니까 실제로는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점근선으로 쭉 다가가는 거지. 이렇게 쭉 다가가는 거지. 이렇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것의 함수값은 이렇게 가면서 점근선이 2이기 때문에 이쪽을 향해서 끝없이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이쪽을 향해 끝없이 다가간다 그 말이 저것의 극한값이 2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것의 값은 2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근선이니까 2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6번 같은 경우에 6번도 이제 이쪽에다 볼까요? 자, 6번은 요것의 그래프. 자, 이것의 그래프는 그냥 평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제곱분의 3, x제곱분의 3이라는 그래프네. 그것을 그려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평행이동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요 그래프, 자 x제곱분의 x제곱분의 3, 자 요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이런 것은 뭐냐면 분모가 제곱이긴 한데 일단 분모가 0일 때가 0이잖아요. 자, 분모가 0일 때는 함수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0일 때는 없는데 이것도 뭐 유리함수 격이야. x 있을 때랑 비슷한데 대신 x 제곱이다 보니까 자, 0에서 생각한 다음에 자, 요 그래프를 살짝 좀 그려본 다음에 그만 여기다 따로 그리겠어요. 자, x 제곱분의 3의 요 그래프를 따로 살짝 그려볼 건데 뭐 숫자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뭐 3을 넣어봅시다. 자, 3 넣으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지. 자, 3일 때는 3분의 1이 함수값이 x가 3일 때 3분의 1이니까 뭐 이 정도 찍히겠죠. 이런 것이고 만약에 x가 1이다 그러면 함수값이 3이죠. 1일 때는 3이니까 1일 때는 뭐 여기쯤 찍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혀요. 그 다음에 x가 또 숫자가 커지면 x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계속 작아져서 점점 낮게 찍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0쪽으로 다가가면 숫자가 작아질수록 이 녀석은 더 커지는 거지. 이렇게 x가 0쪽으로 다가갈수록 y값은 커지니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x가 0일 때 함수값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음수 쪽은 뭐냐? 자, 제곱이라서 마이너스를 넣어도 똑같지. 양수값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양수 넣었을 때랑 상황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y축에 대칭인 녀석이 그려져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양쪽에서 올라가는 그래프. 자, 그게 바로 요것의 그래프예요. 자, 근데 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 말이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여기 지금 x축 자체를 이렇게 좀 위로 올려서 여기에서 양쪽에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x축 자체가 이렇게 점근선인데 원래는 자 x축이 점근선이야. 그래서 점근선이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y축으로 1만큼 이동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양쪽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다. 그래서 이제 요것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x가 무한대 그 말이 여기 x축이에요 지금. x값이 이렇게 쭉 무한대 쪽으로 가면 y값은 누구를 향해서 다가갑니까? 그 말. y값은 누구를 향해서 다가갑니까? 그런 색이 쭉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점근선이야. 닿지 않고 계속 가는 거야. 점근선이라 보니까 그런 색이 쭉 이렇게 가더라도 이 값은 1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지. 자, y값 자체가 1쪽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 닿지는 않지만 1쪽으로 끝없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서 이런 그림이 되겠고. 자, 이제 7번은 무리함수의 그래프. 자, 무리함수 그래프. 자, 7번. 무리함수의 식 자체는 y는 루트 마이너스 1로 묶어서 x 빼기 2죠. 이렇게 생각하는 같은 걸 묶으면 자, 이렇게 생겼으면 2,0 자, 2,0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2,0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x 같은데 0 같은 거 넣으면 돼. 0 넣으면 루트 4죠. 2죠. 그러니까 0,2를 지나는 거지. 자, 0,2 여기를 지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 자, 이렇게 했을 때 표준형 모양으로 2,0이 출발점이고 여기 2, 그 다음에 0이고 0,1을 지나니까 지나가는 점 하나만 찍어보면 돼요. 출발점이 여기라는 걸 알고 지나가는 점이 여기다 그러면 무리함수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 자, 이것이 바로 7번의 그래프. 자, 그럼 이제 저걸 가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x 값이 이게 x축입니다. 지금 x축인데 x값이 끝없이 왼쪽으로 가면 이것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끝없이 왼쪽으로 가면 무리함수라서 이것은 이렇게 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지. 자, 이렇게 굽어가긴 하지만 끝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니까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끝없이 올라간다. 즉 무한대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무한대 발산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극한값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발산한다라고만 하지. 아무튼 7번은 발산이다 그 말이야. 자, 8번은 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은 또 뭡니까 이제 절대값 x분의 3. 자, 8번. 자, 절대값 x분의 3. 자, x분의 3. 요 그래프를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그래프. 자, 요 그래프는 근데 아까 x제곱분의 3 이거랑 동일한 종류예요. 분모가 제곱만 아닐 뿐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값이 똑같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서 이거랑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 그래프랑 같은 그래프. 자, 같은 그래프인데 여기 이제 분모가 x 빼기 2 이렇게 써졌으니까 이렇게 써지면 평행이동이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 양쪽에서 올라오는 그래프인데 원점에서 양쪽에서 올라오는 건데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그걸 그린다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원래 원점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x축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바로 이것의 그래프다.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형의 뭐 대칭이동, 평행이동 공부했죠. 또 함수적인 의미 그런 거 공부해서 어떻게 그리는가, 쉽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이제 저런 것은 다 공통수학 내용들인데 지금 수학 2시간이니까 저 그래프 뭐 그런 것까지는 세밀하게 설명하지는 않겠고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공통수학 저 관련된 거 돌아가시면 그리는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2에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x가 2로 다가간다 그랬죠. 2로 다가간다고 말 x값이 여기서 이쪽으로 다가오거나 이렇게 다가오거나 그 말. 그럴 때 y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 함수값이. 자, 근데 이게 지금 닿지 않는 점근선이라서 끝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에 닿지 않습니다. 즉 2의 함수값이 없어요. 분모가 0되잖아요. 그래서 2의 함수값은 없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끝없이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한대로 발산 상태구나 그 말이에요. 극한값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 아무튼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가 어디로 갈 때 y값이 어디로 가는가, y값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슨 점근선에 관한 이야기죠. 점근선이란 말을 알죠. 이렇게 그래프가 끝없이 다가가는 이런 선.
이런 선들을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점근선이 어디에 있나 그런 것을 좀 살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무튼 분수 모양의 식, 뭐 유리식 같은 거, 절대값이 있는 거, 뭐 무리수 모양의 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프에 대해서 좀 밝아야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릴 수 있어야 좀 이야기가 쉽게 진행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극한이라는 개념과 수렴 발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 뭐 내용 자체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끝없이 다가갈 때 x값이 어디로 다가갈 때 y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극한값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렴 발산하는 거니 뭐 발산하는 것인가. 자,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자, 생소한 표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것들을 또 사용해서 또 다른 것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어요. 감사합니다.